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큰 박수를 보내주셔가지고 또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제목이 생각을 바꾸면 수학도 재밌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어머님들은 그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내가 번호가 15번이야. 근데 오늘이 15일이에요. 그럼 학교 가기 싫으셨죠? 그죠? 왠지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그 번호를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이 싫어가지고 뭐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하고 어떤 그 호되게 혼난, 수학생님들한테 혼난 그런 것들 때문에 수학이 싫다. 그러다가 생각 자체가 수학을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죠? 무섭다, 두렵다, 쓸모없다. 그따위 것을 왜 하냐? 뭐 이렇게, 그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런 식이 돼서 그런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책도 쓰기도 하고 강연도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그 신문사 강의도 많이 다녔고 구청에서 하는 강의도 많이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EBS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으니까 한번 EBS에 한번 녹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 들으면 한 등급 정도는 금방 땡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선생님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학에서의 표준 점수를 알고 있나요? 표준 점수? 표준 점수가 중심이 몇 점이에요? 네? 100점이죠. 100점입니다. 근데 내 점수가 100점이 안 돼. 이거 왜야? 네. 내 점수가 평균을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00점을 넘어야 돼, 표준 점수는.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그래서 그걸 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선생님이 잠깐 할게요. 이런 거죠. 여기 지점수 있죠. 그죠? 이게 표준 점수예요. 100 더하기 20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죠. 어려운 식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저 라지 x가 뭐냐면 나의 원점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m이 뭐야? mean 해서 평균이죠. 다른 거 마이너스 날 거 없죠? 내 점수가 평균보다 낮으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00점보다 덜 나왔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100점보다 덜 나왔다 그러면 평균 점수보다 내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떨까요? 수학이 사실상 평균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입시에서는 수학 성적이 좌우한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올해의 여러분 선배님들의 결과는 어땠어요? 수학 변별력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그랬을까? 왜 변별력이 없었을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 평균이 어쩔까? 상당히 높게 나와버렸어요. 평균이 막 70점이 막 돼버렸어. 그럼 100점하고 간격이 30점밖에 없잖아요. 근데 평균이 30점이야. 그럼 70점 간격이죠. 그랬던 거예요. 수학 자체가 평균이 낮기 때문에 얘네들의 표준 점수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수학이 좌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물론 이제 수능 시험 자체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겠지만 올해도 수학이 변별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수학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되게 잣대를 세우는 것 자체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작년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죠. 작년에 보면은 보세요. 수학 B형 같은 경우는 평균이 그 전에 53.7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67.5가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중에서 가장 높죠. 평균이 높을수록 표준 점수는 적다 그랬잖아요. 내 점수 빼기 평균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평균이 높아버린 거야. 그래서 최고점이 어떻게? 125점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국어 보세요. 국어 B형 작년에 69.9였는데 어렵게 출제가 됐죠. 61.8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139점이 됐죠. 그래서 인문계에서는 국어 B형이 어떤 그 변별력을 좌우하는 그런 과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수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매년 그렇게 해왔고 작년 수능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평균이 좀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한두 문제 정도는 매우 어렵게 출제가 돼서 그것을 맞춰야만
아마 그 1등급이 되고 뭐 이렇게 안 되고 결판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풀 때 많은 그 학교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 푸는 순서를 조금 생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첫 페이지 보면 기분 되게 좋죠. 오! 동그라미가 막 그냥 근데 2페이지로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가랑비가 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가랑비가 막 오다가 막 소나기가 막 내리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순서를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좀 풀리다가 그죠? 막 막히는 데가 막 시작이 돼. 막 8, 9번 가면 어렵잖아요. 그럼 어쪽으로 가야 돼? 주관식 쪽으로 빨리 가세요. 주관식 가서 주관식에도 쉬운 문제가 있어요. 보기가 없어. 그렇지 쉬운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쉬운 문제만 빨리 잡아. 그럼 일단 4, 5등급 확보야. 알겠죠? 거기서 막혀가지고 아마 뒤에 있는 문제는 대빵 어려울걸, 더 어려울걸, 나는 아마 못 풀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정말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못 받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만 바꿔도 내 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자신감. 그러니까 앞에 풀릴 때까지 쫙 맨 처음에 이렇게 하면 좋아. 쭉 이제 한번 문제를 보는 거죠. 그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처음에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고 막히기 시작하면 주관식 쪽으로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쉬운 문제 몇 문제 먼저 풀어놔. 그럼 4, 5등급 이미 확보가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굳이 4점짜리를 난 해내고 말 거야. 이럴 필요가 없죠. 3점짜리 중에서 3점과 4점은 난이도 차이가 있는 거니까 3점짜리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런 문제를 골라서 먼저 풀면 점수가 확보가 돼. 그럼 3등급 되는 거예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매우 낮죠. 그런 상태니까 조금만 잘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실천을 여러분들이 꼭 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2010년도에 썼던 책이죠. 생각을 바꾸면 수학도 재밌다. 표정들이 안 좋네요. 기분 나쁘세요? 저럴 리가 없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수학이 영어로 뭐예요? Mathematics. 오케이. Mathematics죠. 근데 이게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요. 따라해 보세요. 마테시스. 마테마타. 오, 그리스 로마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테시스. 마테마타. 마테시스가 뭐냐면요. 배우는 모든 것이에요. 배우는 모든 것.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수학자가 전부 다 철학자였어요. 그게 전부였어.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시작됐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 이제 대학교 갈 때 시험 보는 거는 수학만 보는구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테마타는요. 정신 수양이에요. 이게 수학이야. 문제만 푸는 게 수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매틱스는 많이 변질된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뭐 점수를 많이 높이는 것 이게 아니라 마테시스, 마테마타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배우는 모든 것이었다. 정신 수양이다. 수학 공부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골치 아프다, 두렵다. 왜 이 날짜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배우는 모든 것이야. 나는 지금 정신 수양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많이 바뀌겠죠.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또 수학 과목하고 다른 과목하고 다른 점들이 많이 있죠. 수학 과목은 어떨까요? 정의, 개념, 원리 이런 것들 하고요. 유형 문제만 몇 문제 알게 되면 상당히 파생 능력이 커요. 엄청나게 응용을 해서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목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국사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사를 하게 되면 고려시대 때 다 공부를 했어. 그럼 그걸 응용해서 조선시대를 하나요? 아니죠. 조선시대 다시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리, 개념, 정의 이런 것들하고 잘 돼 있고요. 유형 문제. 그래서 EBS 교재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개념 다음에 완성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한다면 점수가 나쁘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특 내가 점수가 좀 덜 나온다 그런 학생들은 수능 완성의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수능 개념 쪽을 있죠. 반복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을 학습을 하되 무조건 다시 다 푸는 애들이 있어. 걔들은 진짜 구제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풀 때 체크를 해놔야 되죠. 동그라미 완벽하게 이해됐어. 이건 세모야. 오, 아리까리해. 이거 확실히 모르겠다. X.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세모가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럼 별로 할 게 없어. 돌아오면 그거 어떻게 몇 번씩 봐요. 그렇게 하는데 몇 번 보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왜? 돌아왔을 땐 동그라미를 보면 바보지. 세모나 X표를 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만큼 수학 공부는 다른 공부하고 차별화돼 있어요. 달라요.
그 정의, 개념, 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원이 뭐예요? 원이란 무엇일까? 선생님, 동그란 거요. 그게 원이에요? 동그란 건 다 원인가요? 아니죠. 정확한 정의는 뭐예요? 한 점을 정점으로 해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집합. 틀렸죠, 근데? 그래요. 평면에서입니다. 조금 전에처럼 한 점에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가 공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수학을 왜 지금 덜 잘하냐면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수학을. 원이 뭐야? 동그란 거예요. 한 점을 정점으로 해서 뭐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요. 구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좀 채찍질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의 자체, 그래서 수학을 정의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이제 어떤 건물, 야, 이거 뭐야? 초고층 빌딩이죠. 이 두 건물의 특징은 뭐예요? 높죠? 높기만 하겠어요? 되게 넓겠죠, 그죠? 그럼 저런 건물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뭘까?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 맞아요. 상당히 추상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저런 건물들은 어떨까요? 아래가 매우 튼튼하겠죠. 저런 걸 지속을 하려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죠? 수학이 저래야 돼요. 내가 실력을 정말 우뚝 세우고 싶다. 정말 아래층이 두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하체가 내가 두껍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수학을 잘하겠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학 자체도 계속 반복돼서 말이지만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되고 유형 문제를 잘 정리를 하다 보면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서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저렇게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 이런 겁니다. 수학 문제 해결 4단계. 저거 수학 문제 해결 4단계는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폴리아 교수가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방법을 쓰게 되면 수학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3가지 수학 노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수학 공부 팁, 수학 시험 잘 보기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나중에 서울대생 얘기를 좀 제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털썩 되게 주저앉죠. 이거 큰일 났다. 웃잡고 경상도에서 그러죠. 음이 어쩐다냐? 잘하다 보면 그렇겠죠. 우선 겁에 질려가지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제를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안 풀리는 거예요. 벌써 쫄았어. 안 되는 거야. 먼저 문제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의 수립. 계획을 세웠어. 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거 뭐 대수로 풀 거야? 아니면 기하로 풀 거야? 그런 생각을 해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계획의 실행.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풀어보자 이렇게 풀어보고 마지막에는 제대로 푸는 거야. 반성 및 검증. 이런 거죠. 이게 폴리아 교수가 얘기한 수학 문제의 해결 4단계예요. 근데 이건 일상생활에도 관련된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요? 문제의 이해. 보면 이제 그 성적이 나쁜 애들이 필기도 안 해요. 이런 건 필기해야 되는데 문제의 이해, 그 다음에 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계획의 실행, 네 번째는 반성 및 검증.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골치 아프다 그지? 수학 문제겠지? 아버지 나이가 42살이에요. 아기 나이가 9살이야. 그럼 몇 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가 될 것인가? 되게 복잡한 문제인가요? 아버지가 42이에요. 아들이 9살이야. 그럼 몇 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의 4배가 될 것인가? 어떻게 풀었어요? 2년 나온 사람. N년. 맞아요. 잘했어요. 잘 푸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미지수가 뭔지 알죠. 문제를 이해를 먼저 하자고. 그럼 몇 년 후가 미지수일 거 아니에요. X년 후다. 이렇게 했어. 뭐 N년, 뭐 X년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이해를 충분하게 해서 아버지 나이 42, 애 나이 9, 또 미지수는 몇 년, 이런 거 다 구분을 한 게 뭐야? 문제의 이해겠죠. 그죠? 근데
근데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야. 어떻게 풀지? 어떻게? 그런 비슷한 문제를 푼 적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방정식으로 풀 것 같아? 기하학으로 풀 것 같아요? 방정식으로 풀 것 같은 예감이 들죠. 그걸 x년으로 한다면 아버지 나이가 42 플러스 x가 될 것 같고, 그죠? i의 나이는 9 플러스 x가 될 것 같고, 거기 9 플러스 x가 된다. 근데 그 나이에 4배가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2 플러스 x가 아빠의 나이, i의 나이가 9 플러스 x인데 거기에다가 4배 하면 되지. 또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괄호를 친다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이퀄이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근데 풀면 되죠. 어떻게 풀어? 9 더하기 x의 앞에 4배가 붙었잖아요. 거기서 풀어나가는 거지. 무슨 법칙을 쓰나? 그래요. 분배. 우와, 잘하네. 들을 필요가 없는 학생들이 지금 듣는 것 같아요. 4, 9, 36 더하기, 그죠? 4x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됐어.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나이는 42 플러스 x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x끼리 막 넘기죠. 넘긴다. 넘기면 부호가 바뀌나요?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4x에서 x를 빼게 되죠. 그럼 3x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42에서 36을 빼니까 6이 되죠. 그래서 3x는 6이 되다 보니까 x는 2년. 풀렸어 이제. 맞나? 확인하라 그랬죠. 어떻게 확인해? 아버지 나이 42이야. 2년 후면 44살입니다. 그죠? 아들 나이가 9살이었어. 2년 후면 11살. 그럼 4배가 되나요? 우와! 잘 푸는 거죠. 풀었는데 마이너스 30년이 나와. 전생에?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폴리아 교수의 4개 문제 해결책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야? 문제의 이해, 계획의 수립, 계획의 실행, 반성 및 검증. Understand what I said? 오케이. 이제 순서 다 알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처음에 뭐라고요? 문제의 이해, 계획의 수립, 계획의 실행, 그 다음에 반성 및 검증. 그죠? 와, 잘한다. 이렇게 잘 알아듣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데 잘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수학 이야기 그 노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선생님이 수준별 학습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신 성적으로 봤을 때 75점 이하, 그죠? 하위권 학생들이죠. 하위권 학생들은 그야말로 개념과 원리 위주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위권 학생들은 많은 문제집을 풀면 안 돼. 어떻게? 단권화시키는 거야. 하나의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기.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위권은 없겠지만 하위권은 있나요? 씩 웃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이 학생들은 많은 단원들이 별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기가 고른 것 중에서 자신 있는 단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신 있는 단원. 그거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야. 거기서 뭘 발견해? 전체적인 학습법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나는 방정식이 제일 쉬워. 거기서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문제의 이해, 계획의 수립, 계획의 실행, 그 다음에 반성 및 검증. 여기서 많은 방정식 문제를 풀어서 어떤 방정식 문제가 나오든 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다른 단원으로 가게 되면 해결이 돼요. 처음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하고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매일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있죠. 수학 공부를 하다가 한 사흘 안 하죠. 참 새로워요. 내가 정말 오늘 할 시간이 없어. 그래도 한 2문제 정도는 풀어야 돼요. 수학 문제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겨울에도 왜 자동차를 계속 세워놓으면 그냥 다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틀어본다 그러죠. 선풍기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두 문제씩은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의 특징은 뭐라 그럴까? 매직 매스매틱스를 해요. 상당히 펜을 굵게 써요. 그래 연습장에다 그냥 대충 막 그냥 사인펜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런 애도 있어.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펜은 얇을수록 좋아요. 펜은 얇을수록 좋다. 그리고 공부도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 될까? 선생님처럼 하면 돼. 지금 서서 하면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닿는 면적이 작을수록 어떻게?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강의를 하러 다닐 때는 그 얇은 펜을 많이 강조를 해요.
뭐 3mm 우리 샤프펜 이런 거 있죠. 3mm 뭐 그 회사하고 나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사각사각 하얀 종이에다가 써보면 집중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의자가 생겨났고 책상이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문제풀이 노트는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공책을 반 접는다예요. 그렇게 하고 문제를 개요만 쓰고 문제를 풀어. 그다음 또 다르게 푸는 방법이 나올 수 있죠. 또 풀어.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됐던 공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 끝. 줄 거. 그 다음 문제 풀면 돼요. 방법은 똑같아. 제가 책에 썼던 건데 볼게요. 이런 겁니다. 그죠? x 플러스 x분의 1이 3일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값을 물어봤어요. 쭉 풀었죠. 그죠? 밑에 풀이 나오고. 이런 거를 썼대, 공식을. 밑줄 쫙, 여기다 줄 그어버려. 그 다음에 뭐야? 2번으로 넘어가면 되죠. a-b가 1이고 b-c가 2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물어봤어. 쭉 풀었어. 여기에 사용된 공식을 적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권들은 점수가 팍 올라가요. 아까 제가 매직 매스매틱스를 하지 말라 그랬죠. 사인펜 수학을 하면 안 됩니다. 얇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체계를 먼저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좀 수학 공부가 많이 떨어져 있는 학생들은 여기부터 실천하는 거야. 지금 잘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실천 안 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찾기도 쉬워. 다시 돌아와서. 알겠습니까? 한 문제 풀고 거기서 사용됐던 공식 밑에 다시 적고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야? 문제풀이 노트입니다. 1번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 자세하게. 예, 봅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풀 거예요? 문제를 이해했습니까? a 플러스 b 값을 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물어보고 있네. 우와, 저 정도야 뭐, 그지? 그럼 우리 생각은 어때? 그 다음에 그 문제 계획을 수립했어요? 어떤 식으로 풀 건지 뭐 방향 잡았습니까? 그죠? 아하, a 플러스 b를 주고 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물어보고 있어? 와우, 식의 변형이겠구나.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물어봤으니까 a 플러스 b가 나와 있으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용하는 거 아닐까? 와우! 풀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왔죠. 마침 얘네 둘이 앞에가 역수이기 때문에 곱함으로 해서 숫자가 되는 거죠. 쾌감 느끼죠? 그럼 어떻게 돼? 앞에가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에다가 빼기 2니까 정답이 7이 나왔어. 그죠? 여기 사용됐던 건 뭘까? 어떤 공식일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다. 그죠? 그 공식을 사용했다. 밑에 적는 거예요. 이게 문제풀이 노트예요. 알겠죠? 별거 아니죠? 그러면 꼭 머릿속으로 또 딴 생각을 해봐야지. 이 문제를 조금 변형할 수도 있죠. a 플러스 b 값을 안 줄 수도 있죠. 뭐야? a 마이너스 b 값을 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제곱을 하게 되면 그 속에 뭐야? 마이너스 2ab가 있으니까 플러스 2ab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 변형도 해보는 거예요. 또 얘네 둘끼리도 관계가 있죠. 왜? 얘가 이항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b가 될 수도 있죠. 또 얘가 이항될 수도 있죠. 그럼 a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식이 많이 변형되는데 그거밖에 몰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그것만 알아. 그럼 a 마이너스 b로 나왔을 때는 몰라. 이러면 실력이 안 느는 거죠. 저거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자꾸 미치다 보면은요 상당히 수학을 잘하게 돼요. 그 선생님이 봐봐. 우리가 여기 이항시키면 얘가 플러스로 갔잖아요. 왜 플러스로 가는 거야? 이항하면 어떻게 플러스로 가요? 왜 플러스로 가? 학교에서도 그랬고 학원에서도 그랬고 막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똑똑한 학생이 있네. 그죠? 뭡니까? 등식의 성질이에요. 평평한 저울이 이렇게 있어. 똑같이 올려놔도 똑같이 빼도 이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퀄. 그죠? 그래서 양쪽에 이게 뭐 얘가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2ab씩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마이너스 2ab 플러스 2ab가 되면서 0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4ab가 된 거고 0을 뭐라 해요? 덧셈에 대한 항동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원리예요. 넘어가면은 빼랬어요. 곱한 것만 넘어가면 나누랬어요. 이렇게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 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제가 이제 강조를 좀 드리는 거죠. 문제풀이 노트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뭐 학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수능 특강 문제를 풀면서도 딱 접어서, 그죠? 1번 쫙 풀고, 그 다음에 쫙. 거기서 사용됐던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적고, 안 까먹어, 그러면. 오래 가. 그죠?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위권 학생들이죠,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이제 그 뭡니까, 어떤 그 개념이나 원리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개념 원리는 잘 돼 있지만 문제풀이를 잘 못하는 학생도 있고요. 문제풀이는 잘 돼 있는데 개념과 원리 쪽에서 펑크가 나는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가 왜 그런지를 갖다 원인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학생들은 단원의 핵심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75점에서 한 90점 정도. 핵심 유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 문제만 좀 골라서 풀기 바랍니다. 막 풀지 말고요. 우리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수능 기출 문제 있죠. 이미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가원 모의평가 문제 있죠. 6월, 9월 평가원 모의평가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수능 기출. 그 다음에 6월, 9월 평가원 모의평가. 그 다음에 뭐예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유형별로 풀어주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은 또 실수들을 많이 해요. 계산 실수가 없는지 확인해 둬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좀 해야 될 그런 노트. 여러분들 다 같이 하는 거야. 중위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무슨 노트냐면요. 개념 노트예요. 어느 한 단원이 끝났어. 끝나면 에이 끝. 이게 아니죠. 그 단원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3mm 펜을 꺼낸다. 하얀 종이를 꺼낸다. 식탁 위에다가 정리해 보는 거예요. 곱셈 공식을 공부를 했어. 곱셈 공식은 다항식끼리 곱해도 다항식이 되더라. 뭐예요? 다항식의 집합은 곱셈에 대해서 closed, 닫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법칙이 3개 나온 거 같아? 응? 곱셈밍이니까 A 곱하기 B 한 거하고 B 곱하기 A 한 게 같지 아마? 뭐야 이게 뭐라 그러지? 바꿨네? 교환 법칙이 있었네? 그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 있었죠? A 플러스 B를 먼저, A 곱하기 B를 먼저 한 다음에 C를 곱한 거 하고 A 곱하기 괄호 열고 B 곱하기 C랑 같죠? 결합 법칙 있었네? 어머, 아까 우리 좋아했던 거 분배 법칙 있었죠? A에 괄호 열고 B 플러스 C 하니까 AB 더하기 AC 그런 거 있었죠? 거꾸로 풀어놔도 분배, 묶어도 분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곱셈 공식이 뭐가 있었지? 12개가 있었는데, 그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그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제곱은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또 뭐 있나?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 A 플러스 B의 세제곱? A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뭐도 있었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쭉 있겠죠? 12개가 다 있는데 다 못 썼어. 괜찮아요. 자기를 질책하지 마세요. 내가 머리가 이거밖에, 그게 아니야. 처음에 하다 보면 잘 안 된다, 그게. 근데 자꾸 하다 보면요. 돼요. 처음엔 브랭크로 남겨두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참고서를 보는 거야. 참고서를 보면서 그걸 채워나가면 되는 거죠. 또 옆에 또 브랭크도 좀 놔두세요. 왜? 변형 공식도 쓸 수 있죠. 아까 우리 봤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또 A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 이런 거 쓸 수 있죠.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한 장을 쫙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개념 노트입니다. 해볼 수 있겠죠. 이거는 수학에만 이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한 단원이 끝났을 때 자기가 스스로 한번 정리해본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알겠죠? 보여드릴게요. 개념 노트입니다.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죠. 그죠? 크로스트 얘기했고,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얘기했고, 공식이 11개가 있는데, 11개 다, 아까 얘기 다 못했죠? 그걸 못했구나. 브랭크 채워놓으면 돼요. 알겠죠? 여기 변형 공식 나오죠? 써놓고. 여기는 뭐, 모자라는 것들 나중에 채워놓으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선생님이 또 혹시 강의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런 개념 노트도 실천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넘어가는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 시간에 지금 언제 저걸 하고 앉아있어 그러는데 그런 파워풀한 자기 스킬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 공부는 있죠. 이렇게 상승되지 않아요. 팍! 수직적으로 올라가요. 그게 나중에 해줄게요.
자, 개념 노트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에요. 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개념들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상위권들은 좀 90점 이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고난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풀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아까 선생님 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다른 문제로 나 같으면 어떻게 출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출제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변형을 해 출제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EBS 연계 70%를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죠. 그죠? 그 문제를 연계해서 변형을 좀 시켜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형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면 자기 실력은 진짜 최상위권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출제진이 되는 거야. 대학 교수가 되면서. 그렇게 하고 저 상위권 학생들도요, 수능 기출 유형을 좀 많이 익힐 필요가 있어요. 왜? 반복돼서 출제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위권이더라도 기출 문제를 많이 풀므로 해서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야. 빨리 시간 세이브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30문제인데 막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많이 풀어놨어. 그럼 나중에 한두 문제 남잖아. 그죠? 최상위권을 가르는. 거기에 시간 확보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는 막 풀었는데 20분이 남았어. 그럼 한 문제당 한 10분 정도는 할애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막 시간이 막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가지고 막 밀렸어. 쉬운 문제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 나중에 남는 게 3분씩 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학 문제가 30문제인데 100분이야. 그럼 100 나누기 30 해가지고 3.3분씩 풉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1, 2, 3, 4번은 정말 30초도 안 걸리게 풀어야 돼. 3.3분을 쓰면 안 되지. 쉬운 문제에서 시간 세이브가 많이 돼야 어려운 문제로 넘어갔을 때 시간 확보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게 3.3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이런 상위권들은 오답 노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위권들이 오답 노트 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돼? 팔만대장경이 돼요. 다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권만 제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답 노트는요, 무조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반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모아놓으세요. 모아놓고 정말 나 어려운 문제들, 정말 2번 돌아왔는데도 X가 계속 되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모아서 있죠. A4 박스에 넣어놓는 거야. 넣어놓고 공부 시작할 때 걔들을 한 장씩 적어라는 거야. 꺼내서 풀어보는 거예요. 해결됐으면 버려야 됩니다. 거기 계속 쌓아놓으면 나중에 집을 다 차지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완전 해결된 건 버리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험장에 갈 때는 오답 노트 몇 장만 가져가야 돼. 알겠습니까? 거기서 이따 말고 어떻게 다 가져갈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 오답 노트를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왜 틀렸을까?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문제 이해 부족, 개념 이해 부족, 수식화 과정 미흡, 문제 해결 전략 부족, 계산 과정 실수. 이렇게 해서 왜 틀렸는지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솔루션을 뒷장에다 놔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앞장에다 풀어보고 뒷장하고 맞춰보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가 됐어. 버리기.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한 번만 공부한 게 아니죠. 공부한 날 보니까 1월 8일, 1월 15일, 1월 22일. 몇 번 반복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릴게요. 그죠? 우리가 모두 다 실천해야 될 것은 뭐야? 문제풀이 노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모두 실천해야 될 것은 개념 노트. 상위권이 됐을 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오답 노트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까? 네. 선생님이 현재 2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죠? 폴리아 교수의 문제 해결 4단계 알려드렸죠? 첫 번째 뭐였어요? 문제 이해, 계획의 수립, 계획의 실행, 반성 및 검증. 그죠? 노트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어떻게? 문제풀이 노트, 개념 노트, 오답 노트. 실천하세요. 실천하시면 한 등급씩 금방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수학의 팁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칙 연산도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죠. 사칙 연산. 어떤 거냐면요, 기쁨은 더하고, 괜찮다, 그죠? 플러스가 이용된 거예요. 기쁨은 더하고, 노여움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슬픔은 나누고, 나눗셈이에요. 그 다음에 즐거움은 곱하자. 괜찮네, 그죠? 실생활 속의 수학. 이것 말고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피보나치 수열을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은 이제 1, 2를 출발해요. 그래서 앞에 2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결정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럼 1, 1 다음에 뭐겠어? 2. 그 다음에 1, 2가 더해져야 되죠? 3. 그 다음에 2, 3, 2, 5. 3, 5, 8. 8, 5, 13. 그죠?
그 다음에 13, 8, 21.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나무 가지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그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는 나무 가지는 뭐 우리가 심기도 했지만 사실상 창조물이죠. 그죠? 신의 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꽃잎들이 있죠. 피보나치 수열의 하나의 항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처음에 가지가 올라가서 두 개로 나눠졌죠. 그럼 그 다음에 몇 개가 돼야 돼? 두 개씩 나눠지면 네 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가시면서 꼭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1이 하나 있었던 거야. 1 더해서 2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 2 더해서 3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 3 더해서 5,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3, 5가 더해서 8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 8에서 13.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쉬어봐도 21. 그죠? 21 더하기 13은 얼마예요? 34가 되죠. 그죠? 나뭇가지가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생활 속에 녹아있는 수열이라는 거죠. 데이지꽃 꽃잎이 몇 장? 34장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하나의 항이죠. 어떻게? 13 더하기 20이란 거죠. 34장이에요. 코스모스 몇 장? 8장이에요. 8장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게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뭐 실생활과 전혀 관련 없이 뭐 수학자들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되면은요, 쓸모 있는 것이 명제가 뭐예요? 명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하죠. 그 명제가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또 논리도 거기서 나온 거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뒤비진다. 얘기돼요? 그런 게 전부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3단 논법이라 그러죠. 이런 논리성이 강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선생님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뭐야? 수학자가 전부 철학자였다. 그죠? 마테시스, 마테마타를 강조를 했죠. 배우는 모든 것, 정신수양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게 수학이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뭐 점수를 많이 올리는 거, 이거 수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잘못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생각의 집중력을 많이 길러주죠. 또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 문제 푸는 거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력, 이런 거죠.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다가 와, 내가 새롭게 하나 발견해서 풀었어. 와, 내가 막 그냥 내가 나를 존경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건 그 다음날 가지고 가세요. 수학쌤한테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한번 받아. 네? 확인 딱 받으면 어떻게 해?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애가 그렇게 가져오면 너무 잘했다. 와, 그래서 다른 반 가서 내가 막 자랑을 막 해. 어느 반에 갔더니 이렇게 안 풀던데 다르게 푸는 애들도 있던데 걔가 누구냐면 그럼 걔는 되게 기분이 좋겠죠. 그죠? 그렇게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숨기지 말고 친구하고 좀 상의하다가 그지? 야, 괜찮지 이거? 오, 좋아. 수학생한테 가서 여쭤보자. 수학생이 칭찬해 줬어. 와, 나 수학 소질 있나 봐.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죠. 또 응용력을 또 많이 길러줄 수 있는 게 수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또 수학 시험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고3에서는 내신과 수능이 거의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EBS 연계교재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내신 공부를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겠지만 좀 뭐랄까 좀 장기간 좀 잡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길게는 한 30일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30일 전에 공부를 시작하는데 30일부터 20일까지는요. 교과서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3번 정도. 그다음에 이때 수업 시간에 충실할 필요가 있죠. 왜? 이때는 진도가 덜 나갔다. 수업을 안 들으면 지금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시험 공부한다고 또 그걸 안 듣는 애들이 있어. 그죠? 나는 이제 그 정시를 준비한다고 수업을 거부하는 애가 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신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두고요. 또 20일부터 한 10일 정도 남았을 때는 정말 매일 1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야 돼요. 수학 공부를. 그래서 특히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 있을 거야.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체크를 미리 잘 해놔야 돼요. 수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강조하는 말이 있겠죠. 그죠? 체크해놓고 그렇게 해주고 표시를 하면서 공부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표시해놓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쉽게 공부할 수 있게. 그리고 한 10일부터 한 3일 남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학교에 족보가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시험 낸 내력이 있다고 그거 찾아서 풀어봐야 돼요. 그거 풀어보시고 취약단원
모자라는 단원들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유형 문제들을 좀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마지막 하루 남았어. 아까 얘기했던 개념 노트를 직접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듯이 한번 써보는 거야. 써보고 출제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주고요. 오답 노트로 해서 핸디캡을 완벽하게 이제 제거를 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장기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제 서울대생 100명한테 들었다 하는 얘기들을 이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줄게요. 공부를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공부를 잘하려면 기본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본인의 의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물론 쉽게 생기진 않겠지만, 그래서 내적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 이걸 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내적 동기예요. 나 좋은 대학 가고 싶어. 그래서 훌륭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훌륭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럼 내적 동기가 생겼을 때 공부가 잘 되겠죠. 이게 제일 처음이라래요. 한 40% 정도가 본인의 의지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부모님의 격려와 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선생님과 교재는 20%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본인의 의지가 가장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또 100명에게 물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물어봤어요.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가정이 화목해요. 엄마하고의 관계, 아빠하고의 관계가 되게 좋아. 그래서 공부를 잘. 제가 이제 담임을 할 때인데 얘가 고3 담임을 했어요. 남자아이인데 엄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야, 너 독서실에서 좀 그 자율학습 좀 하고 가. 그랬더니 싫대요. 엄마 보고 싶대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좋은 데 갔어요. 연대 갔어요. 그럼 엄마가 보고 싶어야 돼. 만날까봐 두렵다, 그지? 와, 왜 만나?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두 번째는요, 선생님의 그 칭찬을 좀 많이 듣고, 그죠? 그렇게 하고, 독서를 좀 많이 하고, 숙제를 혼자서 해결하는 그런 습관들을 기르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얘기했죠. 또 서울대생 100명에게 물었는데, 선행과 복습 중 비중을 두는 부분은 그랬어요. 서울대 간 아이들도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복습 위주예요. 84%가 복습을 바로바로 해서 서울대를 갔다. 이렇게 지금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이 예습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예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 8% 정도가 돼요. 자, 공부를 또 잘하는 학생들의 비법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명문대를 가겠다고 호언하는 친구들 많죠, 주변에. 나 연대야. 그러고 연대 배지 달고 있는 애들 있죠. 나는 한양대 정도는 될 것 같아, 다니는 애들. 나중에 살펴보면요, 걔들은 합격자 명단에 없어요. 그죠? 왜?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주제 파악의 지름길 이런 책을 읽어봤어야 되는데 자기 주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나 이렇게 허황되게 이렇게 아는 학생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자, 공부를 다른 말로는 학습 그러죠. 학습. 근데 우리는 되게 뭘 많이 합니까? 학을 많이 합니까? 습을 많이 합니까? 학. 그죠? 학을 많이 하죠. 근데 습을 많이 해야 돼요. 배우는 거. 다음 중 경험이 없는 문제는 이렇게 묻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습이 많아야 돼, 습.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죠. 자율학습을 좀 충실하게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독일의 심리학자죠. 실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얘기입니다. 에빙하우스는 실험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사람은 공부한 다음에 10분 후부터 까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반을 까먹는다. 하루가 지나면 70%를 까먹어. 한 달 지나면 80%를 까먹어.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어떨까? 중간고사를 좋아하죠. 공부할 게 없어요. 80%를 까먹었기 때문에. 20%밖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어요. 또 엄마가 아빠가 또 시간을 비워줘요. 그럼 또 시험 보면 일찍 끝나니까, 그죠? 혼자 스스로 충분히 컴퓨터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걸 뭐를 시사하는 거냐면은 복습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잘 보시면은 어때요? 10분 후에 바로 복습을 했어. 쉬는 시간에 잠깐 내가 앞에 오늘 선생님이 강의한 거를 잠깐 봤어. 화장실 안 갈 때. 특히 여학생들 왜 화장실을 단체로 가?
팔짱 끼고 댕겨요. 그 주기가 똑같아? 그렇진 않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진짜 그 화장실 안 가는 그 시간에는 그 전에 배웠던 거 있지? 그걸 보는 거야. 그럼 팍 꽂히는 거야, 머릿속에. 알겠습니까? 아니면 또 진짜 할 일 없어. 그 전에 거 다 봤어.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목차를 보는 거죠. 다음에 뭐 하지? 목차라도 봐두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와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분 후에 한번 공부를 해두면요. 1일 하루 간다는 거야, 그게. 하루 후에 다시 복습을 하면 일주일 간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복습을 했어. 그러면 한 달 기억이 돼. 한 달 후에 다시 복습했어. 얘는 뭐야? 6개월 이상의 기억이죠. 6개월 이상의 기억이 뭔지 알죠? 도저히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기억.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억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가야 이게 나중에 수능에서 점수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수능은 단기적인 점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12년 동안 배웠던 걸 한 방에 끝내야 되잖아요.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신 시험과 수능이 다른 게 그거예요. 내신은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3월부터 그때까지 배운 범위죠. 수능은 전범위예요. 그죠? 출제진도 다르죠. 내신 성적은 내가 가르쳤던 선생님이 출제를 해요. 수능은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를 해요. 그죠? 달라. 엄청 달라. 그래서 내신은 짧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암기력이 가미될 수가 있어요. 근데 수능은 어떻게 12년 동안 했던 걸 막 문제를 좀 꼬아서 내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게 개념 위주의 공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까먹을 수 없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과외 선생님을 잘 만난다가 아니에요. 뭐야? 주기적인 사회 복습밖에 없어요. 복습을 누가 철저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겁니다. 모죽이죠. 이건 한국, 중국, 일본에서 크는 그런 대나무예요. 근데 이걸 심으면서 어떻게 했니? 와, 대나무 쓱 하면서, 그지? 청아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그늘에서 와, 쉬고 있는 나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얘가 있죠. 한 5년 되기 직전까지는 안 커요. 이게 그거야. 5년 됐는데. 그럼 성질 급한 사람들은 뽑아서 버려버리죠.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 얘는 뭘 하냐면은 밑에 뿌리를 쫙 내리는 거예요. 근데 5년이 딱 지나잖아요. 비가 왔어. 하루에 70cm씩. 6주 동안 자라요. 42m입니다. 얘가, 나무가. 우리 공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해도 안 돼 막 그렇잖아요. 그지? 그게 아니라 그랬죠.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 공부는. 갑자기 깨는 거야. 깨서 팍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뭐다? 모죽입니다. 모죽. 알겠죠? 모죽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공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선생님이 몇 가지 그 실천해야 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실천을 잘 해도 여러분들은 수학 실력이 아마 1등급 정도는, 한 등급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운과 행복을 빌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rry on my wayward son. There'll be peace when you are done. Lay your weary head to rest. Don't you cry no more.